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100세 시대의 행복 경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는 시니어 경제 톡톡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웅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매력적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위험하기도 한 시니어 창업, 은퇴 후 창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타공인 시니어 창업 전문가 이타창업연구소의 김가병 소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로만 봐가지고 오늘 보고 뭐 궁금한 거 많이 여쭤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타창업연구소의 이 이타가 남을 이렇게 한다, 그 이타입니까? 맞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어떻게 이름을? 창업을 가만히 생각하면 창업은 이제 따지고 보면 사실 뭐 남을 이롭게 하는 게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게 창업이에요. 남을 해롭게 하면 성공하기 어렵잖아요. 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중소기업이라든가 대기업 쪽은 별로 관심이 없고요. 네. 소상공인이나 개인 창업 쪽에 중점적으로 좀 일을 하고 있고, 네. 저는 이분들이 좀 행복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을 좀 해오셨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IMF 때 회사를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요. 네. 그 당시 창업 컨설팅 회사가 있긴 있었는데 굉장히 규모가 작은 데였고,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PC 통신에 이제 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고 뭐 네. 이러던 시대에 뭐 연이 돼서 들어가 가지고 창업 정보 만들어서 제공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창업 상담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내가 모르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거나 하면 이건 엄청난 피해를 좀 줄 수 있다 생각해서 우연찮기에 이제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 네. 실제 일을 그쪽에서 일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한 3년간 임원 생활을 하고요. 나와서 저도 창업을 해봤어요 또. 네. 근데 그때 이제 한 2년 딱 했는데 많이 말아묻죠. 많이 깨묻습니다.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지금 제가 하는 일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되고 있어요. 네. 저는 실제로 해봤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하고 해야 될 것이 보이거든요. 탁상 공론이 아니시다는 말씀이시죠? 절대로. 저는 창업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앞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시니어 창업자들은 말씀하신 대로 탁상 공론이 많아요. 그러니까 계획만 그럴듯한데 실제로 들어가면 제가 봤을 때는 3개월 안에 다 망하는 것들이 많죠. 머리로 하면 안 되고 되죠. 몸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가슴으로 해야 가슴과 몸으로.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이미 시작을 했죠. 해서 제 주변에서도 은퇴한 후에 아마 6개월 지나고 그러니까 창업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시니어 창업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참 문제가 시니어 창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또 그런 준비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답답한 게 시니어 분들 중에 원래 이제 젊을 때부터 창업을 해가지고 자기 사업하면서 시니어까지 오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멋있는 회사 다니다가 직장인 말씀하시는 거죠? 뭐 공기업 다니든 뭐 대기업 다니다 나오는데, 문제는 이분들은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아니 언제 잘릴지 본인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알고 있으면서 준비를 안 해요. 진짜요. 저는 뭐 최근에도 기업의 그 퇴직 예정자들 가서 뭐 교육하고 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야기하는 게 5년 전부터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됩니다. 5년 전. 퇴직 5년 전부터. 나와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길로 갈 것인가는 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길 중에. 그게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뭐 퇴직하고 나서 생각해 본다 그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 옆에서 화가 나죠. 근데 옆에서 내가 잔소리 하잖아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래서 냅둡니다. 왜? 본인이 당해봐야 아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갑자기 이제 인간의 수명이 확 늘어나 버렸잖아요.
이 막 여러 가지 뭐 사회 경제 뭐 발전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살아야 될 날이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근데 직장 생활은 짧아지고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앞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뭐냐 이러면 대부분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돈 이야기를 해요. 네. 네. 그 어떤 사람 옆에 딱 돈, 건강 이야기도 해요. 근데요, 일 이야기는 안 해요. 그 저는 이 건강하고 돈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일입니다. 그래서 네. 그 어디 유튜브나 이런 데 다른 데서도 시니어 창업은 돈을 버는다가 아니고 일을 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아주 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저는 시니어 창업뿐만 아니라 창업 자체가요. 네. 일을 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 소상공인 시장이 이렇게 지금 막 그 우죽순 같이 왔다고 황폐해지고 막 세상이 뭐 저도 이 바닥이 한 25년째인데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창업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니어들이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네. 우리나라는 보면 이런 게 좀 팽배해 있는 게 뭐냐면은 일은 안 하거나 일을 적게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최고인 줄 알아요. 이거는 진짜 정신 나간 생각이죠. 세상에 내가 일을 안 할 것 같으면 그 일자리를 그 창업을 왜 합니까? 네. 내가 일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일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너무 무리해가지고 막 과로사 날 정도까지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일을 많이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돼요. 하고 싶은 일을 당연하죠. 그 당연한 네. 이야기인데요. 네. 당연한 이야기인데 너무나 당연한 걸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제 말씀은 그러니까 돈에만 눈이 멀어서 일은 제쳐두고 편히 돈 벌려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뭐 그냥 뭐 쉽게 돈 벌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사기도 당하죠. 네. 그러니까 나는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내가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대박 나는 아이템을 당신한테 이야기하는 그 친구가 정신이 이상하거나 아니면 그 친구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네. 안 그렇습니까? 네. 아니, 실제로 그 말씀 드리니까 이거는 이제 아예 하나의 사례를 놓고 하나 컨설팅을 좀 해주십사 하려고 질문을 사실 드리려고 그랬는데 같이 좀 연결이 돼서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시는 분 지인이 은퇴 올 1월에 이제 은퇴를 하고 한 6개월 정도 놀다 보니까 거의 뭐 인생의 바닥 같은 간 느낌이 있어서 이거 안 되겠다. 창업을 해야 되겠다. 다른 이제 취직은 안 되고 창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은퇴자금 4억을 넣어서요. 스크린 골프를 지난주에 오픈했습니다. 3명 직원을 구해서 그걸 관리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거 본인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은 거하고 지금 연계되는 부분이어서 이분한테 컨설팅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스크린 골프를 왜 했느냐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뭐 골프를 좋아한 거죠. 제가 볼 땐 골프 좋아한 거 아니에요. 골프를 좋아하면 사업 갖고 골프를 치면 되죠. 사업 가지고 골프. 아니 골프를 치러 다니는 게 낫죠. 그러면 제가 볼 땐 한 10년은 칠 수 있을걸? 이 플로우가 들어오는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죠. 골프 치는 동안에는 그 돈 외에는 다른 돈 안 쓰잖아요. 이거 아셔야 되는 게 일할 때는 돈을 안 씁니다. 그래서 돈 버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요, 100% 그분은 머릿속에 나도 골프도 좋아하고 뭐 하니까 그다음에 이게 뭐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긴 하지만 그다음부터 별로 할 게 없잖아요. 네. 그 시니어 창업자들이 제일 선호하는 아이템이 그런 거예요. 시설 장치 사업이라 그래요. 네. 시설은 잘 해놓으면 돼. 근데 자기는 할 게 없어. 그래서 나가서 돈을 더 써. 그러면 최소한 있잖아요. 직원을 두면 안 되죠. 자기가 해야죠. 자기가. 그게 자신이 없으면 시작하면 안 되는 거죠.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네. 어떤 분은 치킨집 오픈했어요. 장사 너무 잘 됐어요. 네. 하루에 300씩 팔고 막 이랬어요. 3개월 만에 폐업했어요. 당신이 돈만 잘 벌리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 그랬지 않았냐. 네. 근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닭을 쳐다보기도 싫대요. 질렸다는 말씀이죠. 아우, 질린 정도. 지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는 정말 제가 볼 땐 창업에서 아주 그냥 그 바보 같은 창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당구장을 창업하려면 최소한 300 당구 그 점수 300 이상을 쳐야 된다. 왜? 그런 사람은 옛날에 밤새워서 당구 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럼 당구장 안에 있는 게 네. 스트레스가 아니어야 네, 됩니다. 네. 실제로 그래요. 그 아까 그 치킨 그분은 이제 스트레스였던 아유, 거죠. 당연히 스트레스. 돈도 보기 싫다니까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또 뭐 기름 냄새도 계속 그럴 거고. 하여튼 네. 그 자체가 싫은 거는 하면 안 되죠. 그런 거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분 보고 제가 네. 봤을 때는 네. 어떻게 그러면은 일단 시작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아니, 빨리 정리하는 게 좋죠. 빨리 정리. 아니, 손해를 보더라도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이게 현명한 판단입니다. 현명한 판단이에요. 물론 근데 거기서 자기가 네. 뭔가 내가 스스로 한번 이렇게 마음의 변화를 줘가지고 개선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조금씩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네. 그런 생각이 없으면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사장이 자리를 비우잖아요. 네. 망합니다. 음. 안 망할 수가 없습니다. 종업원은 사장이 없는 걸 너무 좋아하죠. 당연히 주인 없는데 누가 이 가게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는 처음부터 하면 안 돼요. 근데 소장님 말씀 예. 들어보면 단도직입적으로 시니어 창업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창업을 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최고다. 아 그런 준비가 다 돼 있는 인프라가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네. 내가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 24시간을 정말 알차게 쓸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 또 네. 예를 들어서 봉사할 수도 있잖아요. 네. 봉사할 수도. 취미 활동할 수도 있어요. 네. 단순히 제가 창업이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가게 없고 뭐 이쪽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근데 네. 그럴 자신이 없으면 대부분 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 이걸 하려고 그러냐 하면 그래도 뭐 지금 준비한 거 갖고 먹고 살기도 어렵고 하니까 뭐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소득이 계속해서 이제 깎아 없어지는 그렇죠. 느낌. 그게 그렇게 불안한가 보던데요. 안 써야죠. 아니 돈을요 네. 보면 퇴직하신 분들 보면 돈 쓰는 게 개념 없이 많이 씁니다. 안 써야죠. 어떻게 하면 안 쓸 것인가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하루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어디 봉사활동 하잖아요. 네. 그 시간은 절대 돈 못 쓰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 봉사활동 해야 되니까. 그럼요. 네. 그런 걸 그러니까 창업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위험한 거라는 이야기예요. 아, 근데 창업은 어떨 때 하냐? 네. 이걸 안 하면 돌아버릴 것 같은 그런 일을 발견했을 때. 아,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그냥 난 무조건 할래.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 이런 일 자체에 대한 당연하죠. 아이템은 다 다르지만 어떤 분들이 나도 이런 길을 갈래. 그런 거 있으면 그 길 가면 됩니다. 네, 네. 그 성공하고 실패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하는 게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시니어 분들한테 물어보면요. 네. 그걸 못 찾아요. 준비가 안 돼 있고 생각을 안 해봤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나와서 생각하려고 한다고 해서 나와서도 찾아지지 생각을 않는다. 안 하죠. 나와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려고 했는데 한 3개월 지나니까 돌아버리거든요. 4개월에서 6개월이던데 저 보니까. 네. 제가 볼 땐 빠른 사람은요. 1개월 지나면 막 미칩니다. 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준비,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쉽지 않죠. 매달 그래서 저는 항상 하는 이야기가 네. 회사에서 급여 받으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 생각을 해라. 근데 또 그게 잘 안 된다고 이야기. 근데 회사도 그걸 원할지도 몰라요. 어차피 곧 나갈 사람이 뭘 회사를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잘못된 거다. 오히려 나가서 네. 자기 일 단단히 찾고 열심히 하는 게 그런 회사를 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기죠. 저 회사 출신은 다 행복하게 잘 살더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일반 창업과 시니어 창업이 다른 점 어떻게 봐야 돼요? 시니어 창업은 일단 창업자 연령이 높다는 거죠. 네. 창업자 연령이 높으면 접근 방법도 좀 달라야 되지 달라야죠. 않습니까? 고객층이 50대 후반 창업자가 20대를 대상으로 하는 아이템을 하면 됩니까? 뭐 그건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주로 그렇게.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고 그럴 수가 없죠. 아 그렇습니까? 그거 예의가 없는 짓이죠. 그러니까 주 고객층은 창업자 연령보다 같거나 네. 높은 쪽이 좋아요. 그럼 그래 따지면 50대 후반은 네. 주 고객층을 누구로 해야 되냐? 6, 7, 8 여기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야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하다가 보면 이게 진짜 내가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있어. 딱 해보면 있잖아요. 안 맞잖아요. 3일 이상 못 다닙니다. 그 제가 소장님은 빨리 뵀으면 네. 그 아시는 분 스크린 골퍼 창업하시는 분한테 거기를
알바로 당연하죠. 한 달 다녀라고 꼭 했으면 좋았을 뻔했네요. 당연하죠. 그 저는 이제 만약 그런 분들 오면 자기가 할 일이 없는 일은 하지 마라 그래요. 예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저 교장 선생님 예편하고요. PC방 오픈했어요. 거기 카운터에 앉아 있으니까 학생들이 오면서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이러고 다 도망가 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네. 내가 차려놓은 가게인데 내가 신경 안 쓰니까 그것도 짜증나고 내가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생각한 게 그 카운터에는 젊은 친구를 매니저로 앉혀놓고 자기는 뭐 하냐면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 가게 청소를 자기가 다 해요. 네. 그 역할을 찾는 거네요. 찾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하잖아요. 네. 장사가 잘 되죠. 저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시니어 분들 보고 야 그 저 PC방 오픈했는데 청소하라 이러면은 야 그래도 사장이 뭐 이런 소리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 자체가 참 사장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당연히. 그런 생각들을 좀 바꿔야 돼요. 좀 정리하면은 꼭 이거는 해야 된다. 필수. 그 무조건 이제 자기한테 맞는 아이템을 찾아야 된다. 일단 아이템을 찾아야 그 적합성이라 그래요. 네. 저하고 맞는 걸 찾아라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그게 그 아이템 중에도 가급적이면은 관여도가 높은 아이템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창업자가 관여를 많이 해야 되는 아이템일수록 좋아하는 건데 관여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이게 예를 들자면 판매 업종은 내가 관여를 안 해도 돼요. 크게. 네. 왜냐하면 제품이 다 만들어진 걸 오니까. 그렇죠. 요즘은 키오스크 해가지고 무인 판매도 있으니까요. 뭐 그건. 근데 대부분 어떤 분들은 그 무인 판매를 되게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하면 자기는 뭐 하냐 거기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 키오스크를 없애고 자기가 키오스크 역할을 하라 그랬나. 네. 그게 낫잖아요. 네. 그 판매업종은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 근데 외식업 같으면은 창업자가 직접 음식을 만들 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꼭 알아야 됩니까? 저렇게 나오거든요. 몰라도 돼요. 예. 근데 돈이 많이 들죠. 그리고 리스크가 크죠. 내가 음식을 만들 줄 알면은 규모에 상관없이 탄탄하게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관여도가 적합성, 관여도가 높은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창업 비용을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창업 비용을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더더욱 어려운 게 뭐냐면은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혼자 하거나 아니면 가족 2명이 할 수 있는 사이즈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적게 벌더라도 많이 남는 구조로 가져가는 게 좋고. 네. 근데 그래서 돈보다가는 그 일 자체가 재밌으면은 매일 나가고 싶죠. 시니어 창업자가 해야 될 건 난 그 방법밖에 없다고 봐요. 소장님, 아까 세 가지 적합성, 관여성, 저비용 이 세 가지를 접목을 해서 성공 사례 몇 가지 소개시켜 주시죠. 제가 궁금할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컨설팅을 할 때 그냥 이렇게 방향만 이렇게 잡아줘요. 네. 이런 경우 있었어요. 그 춘천에 지금도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50대 후반 여성분이에요. 네. 근데 이분은 뭐 자기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1층에 브런치 카페를 하겠다고. 네. 이미 다 뭐 본사 만나고 다 해가지고 도장 찍기 직전에 체인 그걸 하려고 다 계획하고 이제 계약서 도장 찍기 직전에 제 강의를 이제 어떻게 뭐 해고 들었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생각이 막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보고 와서 한번 봐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면 당신이 비용을 많이 내야 되니까 좀 기다려라. 창업은 급하게 서둘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쪽 일정이 있을 때 가서 이제 봐줬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니더라고. 브런치 카페는 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하지 마라 그랬죠. 네. 보통 이렇게 내가 하지 마라 그러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대부분. 왜 하지 마라 그러냐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지금 중요한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업은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 거를 정답이 없다는 정답이 거죠? 없어요. 그러니까. 해답은 있는데 정답은 없어요. 네. 제 의견을 묻고 싶으면 제 의견만 물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그러면 뭐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가지고 내가 국밥집 해라 그러고 국밥 중에 어떤 국밥 이래가 콩나물국밥 이래가지고 콩나물국밥 자기 만들 줄 모른대. 만들 줄 모르는데 지금 배우면 한 2, 3년 걸리니까 그냥 프랜차이즈 창업을 해라. 이렇게 하고 연결시켜 줘가지고 창업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하기 직전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한 1억 정도 든다 이거.
근데 한 달에 200만 원만 벌어도 할 생각 있냐라고 최종 질문을 했어요. 네. 그때 한 30분간을 고민하더라고. 머리가 복잡하죠. 1억 투자했는데 한 달에 200 벌면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래가지고요. 고민 끝에 하겠다고. 아, 그래서 오케이. 그래갖고 이렇게 했어요. 네. 10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아, 네. 돈 많이 벌었습니다. 저 소장님 이력을 보니까 MPO 법인 이쪽 관련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도 좀 이렇게 관여를 한 경력이 있으시던데 이 사회적 기업 일본에서는 뭐 MPO 법인이라고도 하고 굉장히 지역 밀착형 사회적 기업을 이제 MPO 법인이라고 해서 큰 돈은 아니지만 아까 뭐 사회 참여 뭐 이런 거의 수단으로서 사회적 기업을 이야기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러고 사회적 네. 기업을 육성하려고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네. 제가 거기에 이제 뭐 평가도 가보고 심사도 가보면 그 사회적 기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다 그렇진 않지만 네. 분들이 대부분 보면은 그 지원금에 대한 그 욕심이 강해요. 그것 목적으로 이걸 하는 거죠. 그 저는 그래서 요즘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네. 사회적 기업은 네. 성공한 기업가가 사회적 기업가의 마인드를 가지면 네. 네. 그것만큼 효과가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이제 뭘 의미해야 되냐면은 돈을 벌잖아요. 네. 네. 돈을 벌었으면 반드시 그걸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 게 사회적 기업가가 아니더라도 일반 창업가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맞습니까? 진짜입니다. 저는 기업가 그렇게 정신입니까? 그게? 당연히죠. 그걸 창업가 정신이라 그래요. 저는 기업까지 안 가도 돼요. 근데요, 창업가 정신. 우리나라 소상공인들 중에도요, 조용하게 남 모르게 좋은 일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다 알지요. 네. 그래서 그 사업체가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니어 분들도 그래요. 시니어 분들도 벌어가지고 아니 그 나이에 성공한다고 칩시다. 그 돈 벌면 돈 많이 벌면 그 돈 어떻게 가져갈 거예요? 네. 뭐 자식들한테 왜 줘요? 자기가 번 거를. 그 뭘 그렇죠. 해야 되냐? 네. 좋은 일에 쓰는 거죠. 좋은 일에.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시니어 창업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도 의외로 많이 있고 네. 그렇게 시작하다가 이게 사회적 기업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괜찮은데 네. 처음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현실성이 좀 떨어집니까? 떨어지죠. 그 귀농 귀촌에 대해서도 컨설팅이나 이게 문의가 많았을 거로 생각되는데요. 귀농은 사실은 되게 힘든 게요. 네. 농사 짓지 않은 분들이 그 농사 짓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럴 그래서 것 저는 우선은 삶의 환경을 바꾸는 것부터 하라. 도시에 있는 그 삶의 터전을 시골로 옮기는 것부터 해라. 네. 근데 이거 여성분들이 99%가 반대합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혼자 가라. 혼자 가라 그래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정 가고 싶으면 혼자라도 가라. 가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언젠가는 부인이 따라올 것이다. 네. 그리고 가서는 절대로 집을 사지 마라. 대여를 하고 그럼요. 다 대여를 해서 땅도 네. 살 것도 없죠. 왜 농사 뭘 지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일단 거기서 사는 훈련부터 하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걸 배우고 싶으면은 사람이 지금 부족합니다. 시골에. 네. 60대가 내려가면 청년입니다. 아주 우수한 자원이죠. 요즘 경로당에 가면 70대도 주전자 들고 다녀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럼요. 청년 청년 농부 이렇게 가보면 그 회장이 70대 중반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고 거기서 적응이 되면 그때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있는 집을 팔아서 그쪽에다가 땅도 사고 뭐도 사고 하면 거기에 안착이 되죠. 그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는 보면은 그 시골이나 귀농하고 귀촌에 대한 뭐 이런 그 좋은 면만 자꾸 보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고 네. 요즘 보면 하도 시골에서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뭐 1년 6개월 와서 살아보기 뭐 이런 것도 지원해주고 해요. 한 달 살기 이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도 해줘요. 와서. 네. 저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봐라. 그럼 이제 귀농은 아니고 귀촌은 그래도
저기 괜찮죠? 추천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괜찮죠. 가서 할 일이 많죠. 뭐 이게 기업이나 여러 기관에서 강의 요청도 많이 들어와서 강의도 많이 하실 텐데 거기에서 인상 깊었던 뭐 컨설팅했던 사례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전에 뭐 기업에서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강의하고 이럴 때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퇴직하고 청소 관련 업을 하고 싶다. 야.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앞으로 지금도 그래요. 유망한 업종 중에 하나가 크림 비즈니스다. 네. 크림 비즈니스. 근데 그분이 그걸 하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 해라. 네.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면 하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한 7, 8년이 흘렀어요. 전화가 한 번 왔어요. 네. 그분이 그러더라고. 지금 내가 그걸 하고 계시냐 그러니까 하고 있대요. 네. 근데 그거 하는데 한 3년 걸렸대요. 아. 와이프를 설득시키는데 3년이 걸렸대요. 그 그런데 말씀 사회적 눈 이런 그럼요. 거죠. 네. 누가 그거 하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청소업이라고 하면은 근데 청소업 중에도 네. 이분은 이제 계단 청소만 전문적으로 하는 계단 청소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계단 청소도 있고요. 화장실 청소 전문으로 하는 거 있고 세탁기 청소, 냉장고, 그다음에 뭐 다양하게 있는데 침대 세탁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도 네. 있고. 근데 이분은 네. 계단 청소인데 계단은 뭐냐 나무 집에 안 들어갔대고 건물 그 그렇습니다. 계단만 네. 하잖아요. 하는데 네.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재밌대요 자기는요. 재밌으니까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객이 계속 느는 거죠. 그러고 이때까지 한 10년 동안 자기 친구가 그걸 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보다가 자기가 훨씬 지금 매출이 좋대요. 네. 그 왜 그러냐 하고 생각했더만 늘 하던 사람은 관성에 있어가지고 다른 게 안 보이죠. 그렇죠. 원래 하던 사람. 근데 이쪽에 있던 분들이 저쪽으로 이렇게 보면 네. 새로운 게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어떤 게 보였을까요? 그거는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시니어 창업자들이 직장 생활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창업하고 관련 없는 일을 하시다가 창업 시장에 들어오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네. 단지 네. 생각을 바꾸면은 훨씬 기회가 많다. 왜? 세상에 없는 것을 자기가 아이템을 찾아갖고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방에 뭐 내가 그래서 그 정신 없다. 그럼 뭐냐? 네. 기존에 있는 것을 약간씩 바꾸는 거죠. 꼭 업그레이드가 안 돼도 돼요. 네. 밑으로 내려가도 상관없는데 약간은 방법을 달리 한다든가 순서를 바꾼다든가 모양을 이런 게 필요한데 네.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제가 네. 내하고 맞는 아이템을 찾고 그 아이템에 대해서 집중하고 몰입을 하다 보면 네. 이런 것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그럴 때까지 그 일을 해야죠. 이게 뭐 한두 번 해가 되는 것 같으면 다 성공하죠. 이게. 그게 좀 시간도 걸리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에 대한 애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당장 저는 이게 수입이 나온 것도 당장 아니고 수입은요. 네. 창업 시작할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1년 동안 돈 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경험을 쌓는 1년이 되는 아니죠. 겁니까? 그거는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 역할도 해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년 동안 돈 안 벌고도 이 사업을 접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게끔 시작할 때부터 플랜을 짜고 들어가라는 이야기예요. 1억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비용을 줄여가지고 한 6, 7천으로 줄이면 네. 3, 4천이 남죠. 네, 네. 근데 그 중에서 뭐 월세가 예를 들자면 점포 임차료가 뭐 한 50이다 치면 1년에 뭐 100이라고 치더라도 1,200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그 1,200을 빼고도 예비비가 한 1,000만 원 정도가 세이브되면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 일 없죠.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이 처음 창업하신 분들은 대부분 보면 1억 예산을 가지고 창업을 계획하고 실행을 하잖아요. 네. 점포 오픈 딱 하고 들어간 비용 정산 딱 하면 최하 1억 5천이 돼요. 희한하게 더 써요. 왠지 자기는 성공할 것 같고요. 네. 가게 문만 열면 돈이 막 들어올 것 같아요. 네. 이게 창업이 주는 환상이에요. 그거 하고 돈을 예산을 1.5배로 쓰는 이유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더 계산보다 더 쓰지만은 빨리 벌면 그거 갚으면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계산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버티는 거고. 못 버티는 거예요.
아이템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거라고 볼 수도 100% 그렇게 보긴 어려운데 제가 봤을 때는 성공할 때까지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커요. 데스밸리 기간을 못 버티는 거예요. 못 버티는 거죠. 그런 걸 만든 게 누구냐? 본인이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제가 거의 한 17년째 지금 예비 창업자들한테 무료 상담을 해줘요. 무료 상담을 해주시는구나. 대신에 조건은 제 사무실로 본인이 와야 돼. 근데 해주는데 이런 거를 사전에 와서 물어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궁금하니까 준비를 물어보고 많이 그럴 해서 것 준비할 같잖아요. 것 같은데요? 근데요, 이 창업이 예를 들어서 아주 기술이 많이 필요한 창업이라든가 돈이 그런 것 같으면은 전문가한테 묻는다 그렇죠. 하는데 이거는 늘 본인들이 살면서 보던 것들 중에 하나를 갖고 하나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이네요. 착각이에요. 근데 본인이 착각하는지를 제가 보면요, 저거 100% 망해요. 보여요. 근데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화를 내요. 지금 이제 시니어 창업에 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또 은퇴 후에 전혀 생활을 준비 안 해 놓으신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제 주변 사회적으로 좀 지원 체제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죠.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지금 앞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시니어 창업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회도 그렇고 정부 기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청년 창업 쪽에는 많은 예산을 쓰는데 시니어 창업 쪽에는 별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제 꾸준하게 시켜야 됩니다. 한두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창업은 특히 우리 정부도 그렇고 이런 데서 보면 이게 뭔가 성과를 빨리 내는 맞습니다. 거를 받아요. 나 돌아버리겠어요. 그거. 창업도 모르는 사람이 그걸 하니까 그런 거야. 담당을. 그냥 창업 교육은요 그냥 하는 거예요. 숨 쉬듯이. 그래서 그걸 듣고 성공하는 사람이 한두 명씩 늘어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소상공인 쪽에 일을 맡아 하는 이제 기관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고 있는데 그 창립 때부터 제가 이제 쭉 지켜봤는데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예를 들자면은 정부에서 시니어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지원 제도가 만들어진다 하면 훨씬 쉽게 말해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죠. 그 정보를 많이 입수한 다음에 당연하죠. 그러니까 준비를 미리 많이 해놨다가 하고 아니면 이제 본인 돈으로 해야죠. 그 돈이 없으면 저는 뭐냐면은 벌어야죠. 일을 해서. 창업해서 버는 게 아니고. 아니 일을 해서 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인 게 뭐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게 있는데 창업 자금이 한 5천 정도 들어. 근데 최소한 3천만 원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악착같이 해가지고 3천만 원 만들어야죠. 그 정도 결기가 없으면서 창업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창업 교육에 제일 좋은 거는 실패한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외국은 제가 일본 같은 데 가지고 성공 CEO 특강 들으면 90%를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0%만 현재 이야기. 우리는 거꾸로야. 제가 힘든 이야기는 조금 하고 있잖아요. 지 자랑만 하고 가요. 그럼 그러니까 환상만 심어주는 거예요. 창업은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남들이 이거 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내가 하면 성공하느냐? 아니죠. 남들이 버리고 막 이런 아이템도 내가 좋으면 하는 거예요. 철저히 내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실패의 그런 사례의 공통점들은 굉장히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오늘 지금 시니어 창업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시니어 창업을 준비하거나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컨설팅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결국 이제 은퇴하고 이게 연관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은퇴를 앞두는 예비 은퇴자들 또 은퇴를 직후에 헤매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은퇴 후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직 방황하는 그런 분들한테 소장님 좀 좋은
좋은 한 말씀 해주시죠.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좀 세상 경험을 좀 많이 해보았으면 좋겠다. 세상 경험. 그러니까 지금 세상 경험하고 있는 지금 건 직장 아닙니까? 다니면요. 직장은 직장 다니면 직장 경험만 하는 거예요. 아 직장 경험만 한다. 네. 그래서 뭐 시장도 좀 많이 가보고, 네. 그다음에 복잡한 데도 가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좀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타고 다니면 가끔 한번 대중교통도 이용해보고. 이게요 세상이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온 세상이 단 것 같지만 절대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걸 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지금부터 조금씩 해 나가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 은퇴하셔가지고 창업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저는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자기 자신한테 스스로 질문을 해서 답을 찾아라. 누구한테 물어보지 말고. 누구한테 물어볼 게 자기 문제인데 나는 어떤 생각을 할 때 가장 내 가슴이 두근거렸고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서 계산하지 마라 그래요. 그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게 과연 뭘까? 근데 나도 괜히 이상하게 이것만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막 흥분되고 이런 게 있다. 그거를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머리로만 생각한다고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안 나오죠. 네. 그래서 어떻게, 일단은 어떻게 그걸 찾아야 됩니까? 저는 그래서 가슴이 뛰는 그 부분을. 많이 보라 그러죠. 보러 다녀야 됩니다. 아 보러 다닌다. 예. 예를 들자면은 서울의 강남대로를 그 차로 지나가면 한 30초 안에 씩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차로 가면. 예. 네. 근데 걸어 다니면요. 볼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 자체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예비 창업자들은요. 네. 아이템도 그렇고 모든 거를 쉽게 찾고 쉽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본인이 직접 가서 이제 해야 돼요. 아니 내가 그렇게 이야기. 어차피 지금 할 일도 없고 시간도 많은데 그럼 뭐하러 있냐고. 그럴 걸 저는 계속 다니다 보면 보입니다. 몇 번 가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보입니다. 같은 곳을 계속 가기도. 아니 같은 곳을 가든 다른 곳을 가든 좌우지간 보다 보면 자꾸 내 눈에 들어오는 게 정해집니다. 이렇게. 진짜 그거는 그렇게 갈라치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 눈에 들어오는 자꾸 눈에 그것을 눈에 잡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내가 관심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관심 없는 거는요. 옆에서 뭐 난리 쳐도 눈이 안 들어옵니다. 그게. 일단 그거부터 저는 해보라고 그래요. 한번. 그리고 네. 가족이 같이 고민하는 게 좋습니다. 가족이면 이제 배우자. 예. 그래서 또 자녀도 될 수 있고. 뭐 그럴 수. 가장 좋은 거는 퇴직하기 전에 가족을 먼저 창업시켜 놓는 것도 방법이죠. 그게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서 가장 같이 경험을 해가는 거예요. 경험하고 나중에 이제 퇴직하면 자연스럽게 그쪽에 이렇게 합류되는 게 좋죠. 그것도 사실은 좀 이렇게 깨신 분들은 많이 해요. 네. 많이 하고 있고 한데 좋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정 아니면은 취업을 하는 거죠. 창업하지 말고 취업할 때는 절대로 월급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무조건 나보고 오라 그러면 가라. 네. 가서 일해보면 답이 나온다. 왜? 하기 싫으면 그 다음날 안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의외로 재밌어요, 그 일이. 그럼 계속 다니면 되는 거죠. 다니면 되죠. 그러면 거기서 또 창업 아이템을 또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디서 뭘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앞으로 계속 할 일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생각을 좀 하고 보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참 답답한 게 이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답을 탁탁탁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없어요.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틀리겠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시니어 창업이 일반 뭐 청년 창업하고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청년 창업가들은 뭐 망할 기회가 많잖아요. 네, 기회도 있고. 그럼요. 근데 이게 시니어 분들은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기가 되게 힘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고 계속 고민하고 검토하고 결정하는 게 저는 그게 최선의 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민, 경험.
그리고 가슴이 뛰는 걸 찾아야 된다. 가슴 뛰는 거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쉽지 않지만 해야 되는 거니까. 예. 아이고 오늘 뭐 시니어 창업에 대해서 뭐 창업뿐만이 아니고 은퇴 노후 생활에 대해서 이 전반적인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아서 아유, 예. 뭐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요즘 베이비 부머들의 은퇴가 늘어나면서 주변에 시니어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오늘 김가병 소장님의 여러 가지 힌트 컨설팅 들어서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해 주신 김가병 소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